자, 오늘은 그 8장의 중요한 내용만 조금 얘기하고 8장에서 9장으로 넘어가면 일단 8장에 성형회로라고 했죠. 정형 또는 성형 Shaping Circuit. 성형. 네. 성형하는 회로입니다. 우리 여자들 얼굴 이쁘게 그냥 성형 수술하듯 그 쉐이핑.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회로에 우리가 보면 뭐 이렇게 뭐 선을 갖다가 뭐 이렇게 연결 뭐 이렇게 하면 이 주파수가 높으면요. 이게 지금 요건 저항이 그 여기 이제 구리선이잖아요, 그죠? 구리선 자체하고 그라운드 사이에 주파수가 낮을 때는 상관없어요. 주파수가 높아지면 여기 구리선밖에 없는데 요 구리선하고 여기 있는 그라운드 사이에 저항이 우리가 콘덴서를 안 달아도 콘덴서 성분이 저절로 생겨요. 주파수가 자꾸 올라가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회로 같은 거 해석할 때 주파수가 낮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게 주파수를 막 높이 가면 회로 해석이 막 달라져요. 그래서 구리선 자체밖에 없는데도 콘덴서 성분이 존재하고요. 또 구리선 자체에 또 뭐가 존재하냐면 L 성분이 또 존재하고 주파수 올라가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 나중에 그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수님이 안 계셔갖고 마이크로웨이브라는 과목이 또 전자과에 있는데 초고주파 해석하는 겁니다. 초고주파 해석하면 구리선밖에 없어요. 이 구리선밖에 없는데 이걸 갖다 모델링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 성분이 이런 것들이 분포돼서 나타내. 1m당 저게 얼만큼 존재하느냐, L 값이 얼마 존재하느냐, C 값이 얼마 존재하느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마이크로웨이브 쪽으로. 초고주파 해석하기. 주파수가 굉장히 올라가면. 그래서 주파수, 여러분들이 보통 그 회로 이론을 시행하는 RLC 이런 회로하고 막 달라집니다. 분포 저항이 됩니다. 분포 저항. 하여튼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지 구리선에다만 전압을 가했을 뿐인데 우리가 이렇게 펄스를 갖다 이렇게 가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를 관찰하면 주파수가 이제 높게 되면 펄스를 저렇게 가해줬는데 실제로 오실로스코프를 관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C 성분이 굉장히 도미넌트한 경우에 저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L 성분이 굉장히 도미넌트하면 이런 식의 이거 갖다 우리 링잉이라고 합니다. 링잉. 그래서 우리 오실로스코프를 가지고 파행 관찰했을 때 여기는 L 성분이 굉장히 도미넌트하구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콘덴서 충전했다가 방전했다가 충전했다 방전했다 이런 형태로 C 성분이 도미넌트는 그래서 우리가 스코프로 대충 이렇게 그 회로에다가 이렇게 펄스를 가해주고 출력 파행을 봤을 때 요 회로는 C가 도미넌트하네, L이 도미넌트하네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이제 쉽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되니까 다시 우리가 뭡니까? 요렇게 나온 걸 갖다가 다시 요런 형태로 만드는 걸 갖다 우리가 성형이라고 해요. 성형. 다시 정확한 펄스 형태로 만들어주는 회로가 쉐이핑 회로입니다. 쉐이핑 회로. 그 쉐이핑 회로로 많이 쓰는 게 첫 번째 나와 있는 슈밋 트리거입니다. 슈밋 트리거. 슈밋. 네, 독일 사람입니다. 슈미트. 헬 슈미트 해갖고 옛날에 수상이 있었죠. 독일의 수상 이름이 슈미트였죠. 슈미트. 자, 슈미트 트리거는 뭐냐면요.
히스테리시스 현상이 있습니다. 자, 히스테리시스 현상이 뭐냐면 뭐 우리가 되게 슈미트 트리거 나트 게이트라고 하면 자, 떨어질 때는 이 경로를 그립니다. 떨어질 때는 높은 전압에서 이게 입력 전압이고 이게 출력 전압이라고. 떨어질 때는 이 경로를 그리다가 그 다음에 반대일 때는 전압을 낮춰줄 때는 떨어지는 경로하고 올라가는 제로에서 올라가는 경로하고 이게 달라요. 이걸 갖다 우리가 일익 현상이라고 히스테리시스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그림이 요는 요 곡선 모양 여기 딱 있으면 그냥 나트 게이트가 아니에요. 슈미트 트리거 타입의 나트 게이트입니다.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회로 동작이 전혀 달라요. 슈미트 트리거 타입은 저 안에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들어가요. 이쪽을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합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저거는 슈미트 트리거 타입의 나트 게이트라 이거죠. 떨어지는 경로하고 올라가는 경로, 전압이 5V 나오는 경로하고 0V로 떨어지는 경로가 요거하고 요게. 그런데 보통 나트 게이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나트 게이트는 낮은 전압일 때는 높게 나오죠, 그죠? 높은 전압일 때는, 입력이 높은 전압이 들어올 때는 나트 게이트니까 제로가 나오겠죠? 예, 이렇게 떨어지는 경로나 올라가는 경로나 이게 서로 똑같죠, 그죠? 이럴 때는 그냥 일반적인 나트 게이트예요. 저는 일반적인 나트 게이트예요. 우리가 보통 여기 이제 5V가 되겠죠? 여기 5V, 여기가 5V,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5V. 여기가 5V. 근데 요거는 뭐예요? 떨어지는 경로, 올라가는 경로가 다르죠, 그죠? 세프릿하게 존재하잖아요. 요거는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거나 다 똑같은 경로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네, 요럴 때를 우리가 이걸 히스테리시스 현상이라고 합니다. 히스테리시스 현상. 여러분들 자하곡선, 고등학교 때 혹시 자하곡선, 우리가 어떤 못에다가 코일을 감아가지고 전류를 흘려주면 전자석이 되잖아요, 그죠? 그 자하되는 모양도 저런 식으로 히스테리 현상이 있어요. 네, 그거하고 똑같이 BH 곡선이죠. BH 곡선이 저런 식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슈미더 트리거 타입. 요거는 이제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 4학년 때 인베드 시스템 할 때 제가 그 원리적으로 왜 저게 나타나는가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해석하고 하는 것들은 4학년 과목에 제가 인베드 시스템 과목이 또 있는데요. 그때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은 저 1학년 때부터 저거 수학적인 거 막 설명하고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떨어지는 이 곡선하고 올라가는 곡선 이게 서로 다를 때 우리가 히스테리 현상이 존재하는 나트 게이트가 인풋 슈미터 트리거 타입의 나트 게이트. 이거는 여러분들이 노이즈 제거할 때 굉장히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공장 현장에 들어가는 IC들은 다 적었습니다. 노이즈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슈미터 트리거 타입은 좀 공장같이 막 EMI, EMC가 막 굉장히 막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죠. 노이즈가 많이 발생할 때는 저거로 써야 오동작이 안 일어납니다. 오동작이. 자, 그럴 때 저기에 이제 우리가 이름을 잠깐 이제 주면 요 낮은 쪽의 전압을 갖다가 우리가 VH 마이너스 낮은 쪽에 있는 히스테리시스 전압이라고 합니다. VH 마이너스
스레시홀드 전압이죠. VT 마이너스. 스레시홀드 전압이. VT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거는 VT 플러스라고. 이걸 우리가 스레시홀드 볼티지. 그래서 요거는 로우와 낮은 쪽에 있는 거니까 로우와 스레시홀드 볼티지. 요거는 아퍼 스레시홀드 볼티지. 아퍼 스레시홀드 볼티지. 요거는 로어 스레시홀드 볼티지라고 합니다. VT 마이너스 VT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 갭 있죠. 요걸 갖다가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볼티지라고 합니다. 히스테리시스 볼티지. 이거는 VH는 VT 플러스에서 VT 마이너스 뺀 거 있죠. 요 폭을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볼티지. 히스테리시스. 이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히스테리시스를 이력. 우리 이력서라는 한자 있죠. 그대로 씁니다. 이력.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여기에 V인 같은 입력을 씁니다. 여기에 Vout. 자, 출력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갖다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노이즈 시그널이 들어옵니다. 잡음이 막 탄 신호가 들어올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보통 뭐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존재하겠죠. 요거 중간에 있는 거. 그럼 요걸 빨간 거로 표시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잡음을 탄 신호가 이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잡음이 탄 노이즈 시그널을 했죠. 네. 원래는 이런 식의 신호가 들어왔는데 거기 이런 식의 요게 이제 톱니처럼 생긴 게 이제 잡음입니다. 잡음이 이제 들어왔다고. 지금은 일부러 좀 그림을 크게 일부러 그렸어요. 실제로는 뭐 이거보다 더 조밀하게 막 잡음이 타서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이거로 돌리면 출력이 어떻게 나올까요? 일반적인 나트 게이트로 돌리게 되면, 자, 빨간 거보다 작으면 낮은 전압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빨간 거보다 작을 때는 여기까지죠. 빨간 거보다 작을 때는 낮은 전압이 들어왔으니까 인버터니까 제로 볼테이지가 들어오면 하이 볼테이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이 볼테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자, 요거 확대해서 내 일부러 이런 적이 그려놨으니까 자, 여기에 뭐가 생겼어요? 순간적으로 여기 노이즈에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
빨간 거보다 아래 있지 않고 높은 데 있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는 요 부분 있죠. 여기 요 부분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뭡니까? 노이즈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이가 들어왔죠. 하이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큼 뭐로 떨어져요? 하이가 들어왔으니까 인버터를 통과시키면 어떻게 돼요? 제로로 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부분입니다. 요거 일부러 요 노이즈에서 요 까만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큼 뭡니까? 순간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실제로는 이게 더 막 조밀하게 들어오니까 여기 올라갔다 떨어졌다 막 이런 게 나타나겠죠. 그죠? 교과서에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펄스 형태로 막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내가 일부러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하나가 이렇게 올라간 거로 지금, 그 다음 여기도 있네. 그죠? 여기도 또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도 또 뭐가 생겨요? 마찬가지로. 요 두 군데에서 떨어지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부터는 빨간 거에 다 위에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제로로 떨어지죠. 언제까지? 여기까지는 다 위에 있죠. 이건 확실히 0으로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하이가 되는데 여기에서 뭐가 생겼어요? 하이니까 제로 됐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전압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부분만큼 뭐가 생겨요? 여기는 지금 하나가 이렇게 떨어진 거로. 그죠? 요거 하이가 하나 툭 생기죠? 맞아요? 일반적인 납득 게이트 쓰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 올라간 거, 떨어져 간 것만큼 인버터 된 결과가 나오는 게 이렇게.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글리치라고 합니다. 글리치. 순간적인 아주 짧은 펄스 있죠? 글리치. 그래서 여러분들 비행기 같은 데서 저는 글리치에서 비행기가 잘못하면, EMI, EMC라고 그러죠. 저는 글리치에서 비행기가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행기 타시면 막 옛날에 어떻게 됩니까? 휴대폰 끄라고 그랬죠. 비행기 모드라고 들어가는 휴대폰 막 하다 보면 거기서 전자파에서 저는 글리치가 비행기 내비게이션 하는 회로에 뭔가 오동작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행기가 잘못하면 오동작을 일으켜가지고 비행기가 그냥 추락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 내비게이션 모드 비행기 모드로 바꾸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자파 영향을 갖다가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영향을 안 주게끔 하기 위해서 운행 중에는 비행기 모드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이런 글리치가 생기면 전자파에 치명적으로, 우리 전자회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때문에.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노이즈가 있는 회로에서는 이거 안 씁니다. 이 글리치가 생긴다 이거죠. 그런데 요걸 갖다가 아까 얘기했던 슈미더 트리거 타입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빨간색으로 아예 여기다 그리면 출력이 어떻게 나올까요?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VT 마이너스. 자, 요거죠. VT 마이너스에서는 출력이 뭐가 나오는 게 여기 지금 VT 마이너스죠. 요거보다 낮은 전압에서는 하이가 나오죠. VT 마이너스 낮은 전압까지 여기까지는 하이 전압이 나옵니다. 그죠? 자, 요 빨간색으로 그립니다. 빨간색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VT 플러스 요거죠. VT 플러스 요거 VT 플러스 요거죠. 요거 확실하게 VT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도 VT 플러스. 자, VT 플러스 전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VT 플러스보다 큰 전압이 되면 VT보다 큰 전압이 들어오면 0V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0V가 확실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VT 마이너스 보다 작으면은 마찬가지로 뭐가 됩니까? 하이. 자, 일단 요거는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나옵니다. 그죠? 요거까지 문제 없죠? 자, 그래 놓고 나서 자, 여기까지는 뭐 그냥 정상적으로 VT-까지는 하이가 나옵니다. 하이가 났어요. 자, 이랬다가 갑자기 VT 플러스보다 조금 커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자, VT 마이너스, 요 작은 전압이죠. 요 작은 전압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압이 갔다 왔다 하고 있죠. 응? 갔다 왔다 하는데 이 출력 전압이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경로가. 바꿔주는, 요 전압을 바꿔주는 건 요 전압이 들어야 바뀌죠. 그죠? 왜냐하면 요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바뀌는 게 요 전압에서 바뀌죠. 여기서는 아무리 안 바뀌, 요 전압이 조금 바뀐다고 해서 바뀌나요? 안 바뀌죠? 예.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압이, 입력 전압이 여기에 노이즈가 노이즈에서 뭐 갔다 왔다 하더라도 아무 영향을 안 줘요. 바뀌는 영역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요. 그죠? 요 전압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요 전압에서 절대 안 바뀌죠. 그러다 결국 뭐냐면 VT 마이너스 전압보다 낮은 데서 뭐 갔다 왔다 하는 건 영향을 안 주니까 계속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리치가 안 생기죠. 글리치가 안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해갖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갔죠. 요거는 그대로 됐다. 여기까지는 어디까지? VT 플러스 여기까지 요거 정상적으로 돌아갔고 여기로 왔어. 마찬가지로 여기도 VT 마이너스입니다. VT 마이너스 아까 요거와 똑같죠. 여기서 전압이 아까 저기처럼 갔다 왔다 한다고 영향을 안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글리치가 전혀 없는 출력탕이 탁 나온다. 언제 전압이 바뀔 수 있냐면 여기서 VT 마이너스 있는데 여기에 전압이 반대로 바뀌기 위해서는 노이즈가 어떤 크기가 들어와야 되겠어요? 여기서 스위칭이 일어나려면 얼마나 크기? 여기서 요 VH 전압이죠. 노이즈가 이만한 노이즈가 들어와야 돼. 그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요 전압이 바로 뭡니까? V 히스테리시스 전압이죠. 저 히스테리시스 전압만큼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면 뭡니까? 글리치가 절대 발생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히스테리시스 전압 폼만큼 잡음에 강하다 이거죠. 요 전압 크기에 잡음이 발생하지 않으면 글리치가 전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장 같은 데 보면 막 잡음 같은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전압 정도 크기에 대한 잡음까지는 막아준다 이거죠. 저게 슈미터 트리거 타입 나트 게이트를 쓰게 되면. 그 다음에 디바운싱 회로 디바운싱 할 때도 많이 쓰는데요. 자, 교과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334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게 기계적인 스위치죠.
요 기계적인 스위치인데, 뭐, 저번에 그 동영상에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복습. 요 기계적인 스위치인데,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면 스위치가 탁 닫을까요? 닫힐까요? 스위치가? 기계적인 스위치가 다 뭐로 되어 있냐면, 그게 용수출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그 접촉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우리가 탁 닫으면, 여기 용수출이 달려 있거든요. 용수출이 달려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용수출이 달려 있기 때문에 닫았는데, 이게 우리가 실제로 스코프로 가지고 관찰하면요, 닫으면 이게 스위치 여기 접점 두 개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붙었다 떨어져, 이게 거의 미리세컨드 단위 만큼 용수출에서 붙었다 떨어져 이게 바운싱이 생겨요. 바운싱. 진동이 생긴다. 진동이. 기계적인 스위치이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미리세컨드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근데 기계적인 사람을 다루는 사람은 미리세컨드면, 그거 뭐 1초도 안 되는 거 뭐 이렇게 하지만, 전자 쪽에서는 미리세컨드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거든요. 그 동안에 이놈이 붙었다 떨어졌다, 접점이 붙었다 떨어졌다 해요. 미리세컨드 정도만큼. 이건 굉장히 그 전자 쪽에서는 그 치명적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제거하는 회로가 바로 뭐냐면, 바운싱을 제거하는 회로가 바로 뭐냐면, 디바운싱 서킷이라고 해요. 앞에 있는 D가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D, 제거한다는. 그래서 바운싱을 제거하는 회로입니다. 바운싱을. 번역은 바운싱을 팀이라고 그러죠. 튄다. 그래서 팀을 제거하는 회로가 되겠어요. 자, 그럼 이거 원리가 바로 뭐냐면, 자, 여기 요 전자회로에서 지금 회로 이론 공부하고 있죠. RC 회로가 있으면 이건 어떻게 돌아가나요? 여기에 나타난 전압이 어떻게 나타나죠? 만약 이렇게 됐을 때요, 아마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전압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만약 이렇게 됐다면. 전압이. 자, 스위치가 요게 지금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고 그랬죠. 그죠? 순간적으로. 붙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전압이 여기 뭐가 나타날까요? 붙었을 때. 스위치가 요 정확하게 붙었을 때. 그러면 요 양단이 쇼트 됐죠? 쇼트 됐으니까 전류가 얼마 흘러요? R1분의, 그죠? 접점이 붙었을 때는 요 전류가 흐르죠? 그러니까 여기 흐르는 전압은 얼마가 될까요? 전압은 여기 흐르는 전류가 I1이고, 그 다음에 여기 붙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 전압이 그냥 뭐 쇼트 됐죠? 그러니까 여기 0V가 나옵니다. 그죠? 여기 흐르는 전류는 I1이고. 왜냐하면 스위치가 붙으면 여기 쇼트가 되니까 요거는 아주 편한 길이고, 이건 가시밭길이잖아요. 그냥 전류가 어디로 흘러요? 그냥 편한 길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쇼트 됐으니까 요 그라운드가 여기 나타나니까 0V가 된 것이죠. 출력이. 만약에 접점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접점이 떨어졌으면 요게 완전히 오픈됐으니까 전류가 흐르는 캐스가 요거밖에 없죠. 요걸 I2라고 그러면 I2는 어떻게 됩니까? R1 플러스 R2분의 5V라는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I2 곱하기 R2, 그죠? 요 전압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뭡니까? R1 플러스 R2분의 R2
곱하기 5. 이 전압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기 나타나는 전압이 스위치가 붙었을 때는 0V, 스위치가 떨어졌을 때는 요 전압이죠. 요 전압이 나타나는 게 바운싱이 생기다가 그 다음에 스위치가 완전히 붙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0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우리가 스위치 떨어뜨렸다가 자, 스위치 떨어뜨렸을 때는 요 전압이죠. 스위치 떨어졌을 때는 요 전압으로 있다가 스위치를 떨어뜨렸다가 스위치를 탁 닫으면 순간적으로 붙어 떨어졌다 하는 게 미리세컨드 정도 지속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탁 이제 정확하게 붙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동안에 이게 바운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스위치가 정확하게 닫히면 이제 0V로 떨어지겠죠. 그죠? 원래는 5V 있습니다. 그죠? 스위치가 떨어졌을 때는 5V 있죠. 스위치가 떨어지면 5V가 이 전압을 갖다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이 전압을 갖다 V1이라고 그럴까요? 네. V1 전압에 있겠죠. 맞아요? V1 전압에 있다가 스위치를 닫으면 바운싱이 생기고 0V V1, 0V V1을 갔다 왔다 하다가 스위치가 정확하게 이제 닫히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0V로 이제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뭐가 생겼어요? 미리세컨드 정도의 바운싱이 생겼죠. 그죠? 그래서 저 바운싱이 생기니까 바운싱을 제거하기 위해서 요 R2 자리에 뭘 집어넣습니까? 네, 콘덴서를 집어넣습니다. 콘덴서. 그러면 여기에 전압이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위치가 떨어졌을 때는 여기 스위치가 떨어졌을 때는 요렇게 충전이 되죠. 충전되는 경로가 뭐예요? 요 CK 저항을 통해서만 충전되죠. 요건 왜? 이쪽으로 전류가 안 흐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CK 저항을 통해서만 충전되고, 그 다음에 스위치가 닫히면 어떻게 돼요? 스위치가 닫히면 CK하고 100K, 여기 이제 스위치가 닫혔어요. 네? 스위치가 닫히면 CK하고 100K 하면 어느 쪽 저항이, 이쪽 저항이 굉장히 크죠. 이쪽 가시밭길이고, CK, 105면 굉장히 작은 저항이죠. 그래서 거의 전류가 다, 이 콘덴서에 충전된 전류가 어디로 다 흘러요? 어디로 다 흐르겠어요? 이쪽으로 안 가고 거의 다 어디로 갈까? 이쪽으로 해서 방전이 되겠죠. 자, 무슨 뜻이냐면, 스위치가 열렸을 때는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니까 이쪽으로만 CK 저항을 통해 가지고 전류가 흐릅니다. 이걸 우리가 충전 전류라고 하죠. 충전 전류는 CK 저항을 통해서만 흐르죠. 충전 전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운싱에 의해서 스위치가 닫혔다 열렸다 이렇게 할 텐데, 스위치가 열렸을 때는 충전을 하죠. 충전. CK 저항을 통해서 충전합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가 닫히면 어떻게 되냐면 CK하고 100옴 저항이 있는데, CK는 요거에 대해서 몇 배가 큽니까? 100배가 크죠. 100배면 엄청나게 커요. 우리가 10배만 커도 무시해도 돼요. 요거 100옴 있고 요거 CK가 있는데 요거하고 10배만 차이 나도 이쪽으로 전류가 거의 안 흘러요. 이쪽으로 다 흐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100배가 크니까, 이게 100배가 크니까 전류가 다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다 흐른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소수점 한 두 자리, 소점 이하 두 자리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란색은 바로 뭐냐면 방전이죠. 그죠? 방전 전류는 이쪽으로 흐른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로 이론 공부하실 때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 계산한 거 혹시 해봤어요? 자, 그러면 그것도 해석하고 그러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냥 결과만 얘기할게요. 콘덴서에 충전되는 경로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맨 처음에 콘덴서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뭡니까? 그 방전이 확실히 된 상태겠죠, 그죠? 우리가 맨 처음에 회로 동작할 때 콘덴서에 충전된 게 있더라도 시간을 오랫동안 놔두면 다 방전되거든요. 공기 중으로. 자, 그래서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우리가 스위치를 눌렀다고 그럽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위치를 탁 누르는 순간 여기 이제 스위치를 ON 시점이 요 시점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콘덴서에 전하가 충전되겠죠? 충전되는 곡선이 이렇게 익스포넨셜 곡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충전. 익스포넨셜. E의 RC분의 자, 여기서는 충전하는 저항은 요 CK죠. 이걸 갖다 우리 R1, 요걸 R2라고 한다면 R1, 그 다음에 요걸 C라고 그럽시다. C. 요 곡선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거 익스포넨셜 곡선. 여러분 나중에 회로 이론 하실 때 CR 값이, C 값하고 R 값이 있을 때 그놈은 다 이렇게 E의 X선, 이런 형태의 곡선을 그려요. 충전. 자, 그리고 이제 충전됐죠. 충전됐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스위치가 완전히 닫히면 방전이 된다고 그랬죠. 방전은 어떻게 되냐면 방전 곡선은 이렇게. 이게 방전 콘덴서에 충전된 게 전하가 빠져나가는 곡선은 또 마찬가지 요 곡선인데 이는 디케이하고 요거는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곡선의 이 가파른 정도는 뭘 가지고 결정하냐? 요 시정수 가지고 결정됩니다. 시정수가 크면 클수록 천천히 방전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정수가 이쪽에서는 요거죠. 이쪽에서는 뭡니까? E의 마이너스 C의 여기서는 R2죠. 그죠? 어느 쪽이 크겠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CR1이 굉장히 큽니다. CR1을 통과하는 게 바로 뭡니까? 충전이죠. 충전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일어나요. 충전이 서서히 일어나요. 거기 반해서 방전은 뭐예요? 거의 막 순간적으로, 그죠? 100배 작으니까. 네, 방전. 충전은 서서히. 그죠? 100배 길어요, 100배. 이 시간보다, 방전하는 시간보다 충전하는 게 100배 길다, 100배. 여기 이제 ON 시켰을 때 시간. 그 다음에 요거는 OFF 하는 시간.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아까 얘기한 스위치가 이제 닫히고 열리고 하는 그걸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 해서 여기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위치를 떨어뜨려 놨으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정상 상태가 뭐냐면 스위치를 열어놓은 상태가 정상 상태죠. 오랫동안, 그죠? 스위치를 열어놨으면 전화가 충전되어 있겠죠. 자, 충전된 상태가 정상 상태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충전이 되어 있다는 건 즉 뭡니까? 여기 지금 5V면 여기 플러스 5V면 5V로 전화가 충전되어 있겠어요. 그래서 5V 전압이 여기에 나타나겠습니다. 그죠? 자, 5V. 여기가 충전되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스위치를 갖다가 이제 닫아요. 갑자기 이제 충전, 5V로 충전되어 있는데, 이제 스위치를 갖다가 탁 닫았어요. 닫으면 기계적인 스위치이기 때문에 미리세컨드 정도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이게 이제 반복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 이 상태로 있다가 이제 스위치가 순간적으로 닫히면 어떻게 돼요? 이놈의 스위치가 닫히면 방전이 되죠. 방전은 금방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충전되어 있던 게 방전이 되죠. 방전되는 건 순간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랬죠. 맞아요? 자, 스위치가 붙었다는 거죠. 붙었다가 바운싱해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충전 어떻게 돼요? 서서히 충전이 나죠. 스위치가 여기는 붙었다 떨어졌다 반복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방전이 됐다가 순간적으로 떨어졌다가 충전은 서서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좀 가정해서 그랬지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충전, 방전, 충전, 방전. 이 스위치가 닫혔을 때는 방전, 스위치가 열렸을 때는 충전, 그죠? 충전, 방전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방전하는 거는 팍 떨어졌다, 충전은 서서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조금, 떨어지는 건 팍 떨어지죠, 그죠? 많이 떨어지고, 100배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고, 100배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전압으로? 이제 완전히 스위치가 이제 미리세컨드 정도 지나고 나면 완전히 스위치가 이제 닫혔겠죠? 닫혔으면 전압이 뭐가 되겠어요? 닫혔으니까 방전만 일어나니까 여기 있는 전압가 다 방전되겠죠? 그러니까 전압이 뭐가 되겠어요? 방전 다 되고 나면 0V 되겠죠. 요게 바로 뭐냐? 요 사이가 바로 뭐예요? 바운싱이 끝났다, 그죠? 바운싱이 시작했다가 바운싱이 끝난 시간,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요 사이에서 딥 바운싱이 생긴 거예요. 바운싱. 그 전압이 바로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슈미트 트리거 나트 게이트에 들어오고 있죠. 자, 그러면 슈미트 트리거에 나트 게이트 들어오니까 슈미트 트리거 나트 게이트는 아까 얘기했죠. 히스테리시스 전압, 스레시홀드 전압 두 개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VT 마이너스 VT 플러스. VT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뭡니까? VT보다 작은 전압이 들어오면 출력 전압이 어떻게 돼요? VT 마이너스하고 VT 마이너스 전압보다 작을 때하고 VT 플러스 전압이죠. 요거죠. VT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5V, 그죠? VT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5V. VT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5V. VT 플러스보다 크면 뭐예요? 제로. 그 다음에 여기서 VT 마이너스, VT 플러스 근처에서 히스테리시스 전압에 해당되는 전압이 여기 들어온 게 없죠. 노이즈가 그렇게 크게 들어온 거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스위칭이 언제 일어나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 요 사이. 스위칭이 일어나는 게, 자, 지금 여기서는 5V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5V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동안에 0이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5V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5V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언제 스위칭이 일어나요? VT-를 일어나서 스위칭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자, VT- 언제? 이쪽이죠. 이렇게. 그래서 뭐, 여기서 바운싱이 영향을 전혀 안 받죠. 그죠? 예? 바운싱이 막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충전 방정, 뭘 해가지고 충전 반정이 생겨갖고 바운싱, 아까 글리치를 다 제거했죠. 글리치를 제거하고 난 뒤에 슈미트 트리거를 통과시켜가지고 요거만큼 히스테리시스 전압에 대한 노이즈가 생기지 않게끔 만들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그냥 바운싱이 전혀 없는 출력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 실험할 때 키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혹시 고등학교 때 뭐 동아리 같은 데 보면 뭐 키트라는 게 있죠. 키트에 보시면 거기다 보면 뭐 스위치 같은 게 되게 많죠. 그 스위치, 기계적인 스위치가 있는데 보면 항상 거기 보면 인터페이스 회로 요게 들어가 있어요. 바운싱을 제거하는 회로죠. 바운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회로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자, 막 이런 거 하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어려워하더라고요. 지금 막 회로 이론을 갖다 지금 배우고 있는
근데 지금 막 이는 RC 회로 막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예. 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회로 이론 있죠. 그걸 좀 더 깊이 배워가지고 RC 시정수에 대한 그런 개념을 다 잡고 그때 한번 다시 보시면 이게 그런 얘기였구나 하는 것 같다가 막 그냥 1학년들이기 때문에 요렇게 얘기하면 대략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요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괜히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머리만 복잡해질 것 같아서. 지금 요 교과서는 1년 과정으로 만든 책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이걸 갖다 그 반학기, 그죠? 한 학기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막 스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하게 되면 이걸 1년 동안 배우는 과정인데